연봉 1억 대기업 임원, 퇴직 후 택시기사 된 충격적인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을 자랑하던 김씨 60. 그는 젊을 때부터 일을 미친 듯이 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랬던 그가 퇴직 후 선택한 직업이 바로 택시기사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뭐가 부족해서? 연봉 1억을 받던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다고?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이 말을 듣고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은퇴 후 삶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되는구나.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우리는 할 일 없는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돈이 충분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도 있다. 오늘은 퇴직 후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대기업 출신 임원이 택시 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미리 대비해야 할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퇴직 후 밀려오는 공허함.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바빴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고 회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으며 누군가 늘 그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기다렸다. 그런데 퇴직 후 딱 하루 만에 세상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메일함도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휴식을 즐기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졌다. 이제 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사례 1. 58세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진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58는 중견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했다.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지만 점점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빠졌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졌다. 그러다 우연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선배들을 보며 자신도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동네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2. 연봉 1억이어도 불안한 노후. 이 돈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김 씨는 연봉 1억을 벌었지만 퇴직 후 곧바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가 받던 월급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국민연금은 몇 년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돈 관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돈이 들어오니 쓰면 됐지만 이제는 정해진 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사례 2. 60세 퇴직 후 생활비 때문에 재취업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 60는 퇴직 전 30년간 은행에서 일했다.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3년 만에 거의 바닥났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퇴직 후에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3. 은퇴 후 일의 의미를 해야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김 씨는 사실 돈 때문에 택시 운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냥 할 일이 필요했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고 마냥 집에서 쉬는 삶이 지루했다. 택시 운전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외로움도 덜었다. 사례 3. 65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정 씨의 이야기. 정 씨 65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그냥 가게를 낸 거였지만 일을 하면서 그는 다시 활력을 찾았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 스스로도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결론. 퇴직 후 삶을 결정하는 것은 준비다. 김 씨는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택시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한다.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막상 퇴직 후엔 불안했다. 쉬는 삶이 즐거울 줄 알았지만 너무 무료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돈, 일,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돈, 연금, 생활비, 퇴직금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일 완전한 무직 상태가 아닌 내게 맞는 가벼운 일을 찾자. 마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취미나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돈보다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직업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생활 패턴, 즐거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을 고려한 직업 선택. 퇴직 후에는 체력과 건강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이 필요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일이나 밤낮이 바뀌는 직업의 야간 경비, 심야 운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 예시. 가벼운 배달 업무, 전동 킥보드, 소형 오토바이, 온라인 강의 컨설팅, 작가 활동, 블로그 운영. 2.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직업.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일하려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선택하면 금방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판매나 상담 같은 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글쓰기나 창작 활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 예시. 텃밭 가꾸기 앤드 유기농 작물 판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유튜브 운영, 자신의 경험 공유. 3.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한 직업 선택. 퇴직 후에는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소자본 창업이나 투자 리스크가 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추천 직업 예시. 공공기관 단기 계약직, 도서관 관리, 학교 보조 등.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활용, 클래스 100일, 유데미. 작은 숙박업, 도시형 한 달 살기 숙소 운영. 4.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 선택.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추천 직업 예시.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된 일, 문화센터 강사, 도서관 사서, 지역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용한 공동 비즈니스, 여행 가이드, 문화해설사. 결론, 퇴직 후 직업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 나에게 맞는 성향과 즐거움을 주는 일,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 퇴직 후에도 일이 아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